100세 시대의 행복한 삶의 우선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건강한 수다, 금요 건강 토크.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 원장,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네, 걷기와 달리기는 특별한 운동 기구도 필요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달리기를 막상 하려고 하면 엄두가 나지도 않고요. 또 잘못된 자세로 걷거나 뛰면 오히려 관절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고민, 오늘 금요 건강 토크 시간에 유쾌한 수다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금요 건강 토크, 오늘 또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자, 개그맨 남정미 씨,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남정미입니다. 자, 본격적인 가을이고요. 이제 연휴도 지나고 살도 좀 찌셨을 테고 운동 뭐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네. 끊는 분도계. 예. 그냥 가장 뭐 쉬운 운동이 걷는 거고요. 네. 또 뭐 엄두가 나면 또 달릴 수도 있는데 뛰는 게 좋을까, 걷는 게 좋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뛸 수 있다면 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네. 근데 물론이죠. 사실 이런 좀 건강하고 약간 글래머러스한 저로서는 내 도가니가 걱정이 돼서 뛰면 무릎에 지장 가지 않을까? 이게 제일 먼저 뛰는 게 좋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뛰면 무릎 망가져서 다른 걸 못 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벌써 그 나이에 그 그러니까. 무릎을 걱정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나이쯤 되면 예. 50이 넘어가면 이제 무릎 건강에도 좀 신경을 써야 돼서 네. 제가 오히려 옛날엔 뛰었는데 요새는 걷는 걸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거 생각하시면 뛰세요.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중력 때문에 많이 몹쓸 짓을 했잖아요. 무릎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뛰게 되면 더 무릎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뛸 수 있을 때 뛰어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뛸 수 있을 때 그래요? 뛰어라. 네. 뛰고 싶어도 못 뛰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온 사람들은 못 뛰거든요. 네. 아직 그 정도 아니잖아요. 네. 뛸 수 있을 때 뛰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뛸 수 있을 때 뛰려고 해도 정말 엄두가 안 나요, 솔직히. 왜냐하면 달리는 건 힘들잖아요. 힘들죠, 물론. 일단 숨이 차고, 저도 달리기 안 했을 때는 정말 한 1분만 달려도 한 200m만 달려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맞아요. 이거 몹쓸 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하철에서 국회의사당 내려 KBS 오려고 4호선에서 어떻게 하다가 에스컬레이터 멈춰서 걷기라도 하면 한 20계단 올라오면 고산병 때문에 오지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달리기가 좋다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달릴 수 있을 때 달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지만 달리기는 1시간, 2시간 안 하잖아요. 뭐 1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조금 심폐지구력이 좋으면 뭐 한 5분, 10분 달릴 수 있지만 1분만 달려도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걷는 게 좋으냐 달리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은 저는 조금 이걸 이제 바꾸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제가 이 방송에서 늘 강조했던 게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루 3끼를 먹는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지. 이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3끼를 먹는데 거기에 추가로 무슨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걸 뭘 추가로 더 한다 그럴 때 그게 이제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걷기는 하루 3끼 밥 먹는 것과 마찬가지의 아주 기본 활동이거든요. 네. 기본 활동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걸어야지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걷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다만 여기서 내가 운동을 위해서 걸을까 뛸까 해서 걷는 것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걷는 빠르게 걷기를 한다 그러면 운동의 효과가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한 게 아니라 운동을 위한 그렇죠. 걷기와 네. 달리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걷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틈만 나면 해야 되는 게 걷기고 네. 빠르게 걷기, 그러니까 내가 운동 효과를 내는데 빠르게 걷기가 나을까, 뛰는 게 나을까, 이제 이렇게 토크를 한다 그러면 네. 이거는 말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으로 그렇죠. 운동으로 하는 걷기, 빠르게 걷기와 네네. 달리기와 어느 게 나을까? 그렇죠. 근데 어느 게 나을까라기보다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게 더 실천 가능성이 있을까? 어느 게 더 지속성이 있을까? 지속성이 있을까? 사실 저도 달리기 좋아하는데 요새는 자꾸 이제 달리면
항상 힘들어요. 솔직히. 얼굴 표정 보니까 아니, 누가 정말 힘들었겠네라는 누가 뭐 생각이 2, 듭니다. 30분 되면 뭐 엔도핀이 나와서 뭐 몸이 가벼워지고 그거는 아마 고통 속에 나오는 마약일 겁니다. 한 1시간 정도 달리면 그런 것 같아요. 1시간 이상 달려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달리면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1시간을 달릴 수가 있어요. 전에는 달려봤는데 요새는 1시간 안 달리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남의 얘기 같죠? 지금? 네. 좀 그 걷기 빨리 걷기 정도는 사실은 몸에 큰 부담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나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어느 게 더 효과적이라기보다는 어느 게 더 지속성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빨리 걷기 한 표.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다 이제 걷기 쪽으로 모는 것 같아서 네네. 저는 달리기에 대한 예찬을 좀 하겠는데 네. 우리가 운동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20분, 30분 이상 해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달리기 그러면 엄두가 안 난다는 게 20분, 30분 해야 동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맞아요. 이제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은 지금 구석기 원시 인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예전 원시 인류들의 생활을 보면 하루 종일 달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많이 걸었죠. 많이 걸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몸을 가려면 걸어야지. 맞아. 네, 몸을 움직여야 먹을 걸 얻을 수 있었으니까 아, 걸어 다니면서 채집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어쩌다가 사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전력으로 뛰었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뛰어주고 그 다음에 많이 걸을수록 우리 몸에 조금 더 유리한 이제 네. 그런 활동이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진 거잖아요. 우리 몸은 앉아 있을 때보다는 걸을 때 가장 편안하게 느낍니다. 네. 그 만약에 근데 가끔 뛰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끔 뛰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승용차를 사가지고 그 시내에서 60km 정속 주행만 하는 것보다는 가끔 밟아줘야 된다는 가끔 뜻이군요. 고속도로 가가지고 100km 정도로 달려줘야 아. 엔진의 기능이 향상되고 차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이 좀 어디 가야 되는데 지하철에서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은데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저 앞에 271이 있는데 막 전속력으로 가서 사냥할 때처럼 버스 사냥에 성공했어요. 띡!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찍고 올라갔을 때 막 심장 터질 것 같은데 그 성취감, 내가 이 버스를 올라탔다는 성취감. 그리고 그 짧은 달리기도 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에. 그렇군요. 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지금 내가 아이들이랑 놀면서 그냥 뭐 아이들이랑 놀다 보면은 막 같이 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끔씩 좀 전력으로 뛰어보고 그다음에 좀 걷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 그냥 30분 1시간을 걷는 것보다는 운동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전력 질주를 말씀하시는데 달리기도 전력 질주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전력 물론 뭐. 질주라고 하면 시속으로 치면 14km 정도 되고요. 시속 9km 정도면 그냥 슬슬슬 뛰는 거예요. 아니, 8km나 9km 정도 되면. 그 정도로 달리는 것도 물론이죠. 빨리 걷는 것보다 운동 효과가 더 크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혹시? 크죠. 자,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이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할 때 무게를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20kg을 들 수도 있고 뭐 30kg을 들 수도 있고 또 운동을 많이 했으면 50kg도 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무게가 많은 거를 들면 효과는 크겠죠. 그렇지만 내가 50kg를 들 수 없는 몸인데 들려고 하면 사고 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달리기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별로 그러니까 경험이 없던 사람이 방송 듣고서는 전력으로 뛰어봐야지. 이제 그러다가 이게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다시는 안 합니다. 네.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자칫 운동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달리기는 단계적으로 가죠. 지금 시속 14km를 얘기했는데 아무나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뛰고 싶으면 보통은 시속 한 7km 정도면 이제 조금 아주 가볍게 달리기 시작해서 빨리 걷기보다 약간 빠르게. 그렇죠. 이제 8, 9km 정도 놓으면 이제 뛰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냥 달리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11, 12가 넘어가면 이제 점점 속도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전력으로 뛰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시속 8, 9km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네.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네. 아주 발달.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예, 달리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도 말씀하시면 속도보다도 이게 지속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잖아요. 그것도 좋죠. 그러니까 거리잖아요, 거리. 네.
한 5분 정도 달려 보셨어요? 남정미 씨는? 네, 예전에는 학생 때는 달렸죠. 예. 지금도 혹시 잘 달리시지 않아요? 지금 약간 술 먹으면 금수처럼 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택시 타러 갈 때 막 뛰고. 아까 그 버스 채집할 때. 예, 네. 그럼요. 채집하고 버스 사냥할 때 막 달리는데. 요새는 뭐 밤에 모여서 같이 러닝하는 그런 클럽도 맞아, 있고 맞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예, 그런 그 동호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또 네. 젊은 분들도 많이 달리고 예. 또 외국 나가 보면 주로 운동할 때 달리지 걷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무슨 뭐 좀 약간 고급 광고나 아니면 운동복 광고 같은데 보면 한 명이 골목에서 뛰어나는데 두 명이 또 뭉치고 세 명이 막 다다다다다 막 네. 뛰어가잖아요. 그 좀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되게 상쾌하게 가볍게 뛰네. 한번 네. 뛰어볼까? 그러다가도 이제 아유 내 도가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달리기가 훨씬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것 같은데 오히려 칼로리 소모에는 걷기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칼로리 측면에서만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그 운동 생리학적인 상식으로는 운동 강도가 낮을수록 우리 몸이 지방을 더 많이 연소한다를 네. 이제 일반 상식으로 알다 보니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강도 낮은 운동을 오래 길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지방을 빼는데 유리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그 운동에 1시간, 2시간씩 시간을 낼 정도로 이렇게 여유 많고 느긋하지 않거든요. 우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에 더 효율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걷기보다는 가볍게 뛰기, 가볍게 뛰는 것보다는 전력으로 뛰었다가 걸었다가 하는 걸 반복하는 운동이 그러니까 걷기는 내가 길게 가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많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달리기는 사실 걷기만큼 길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하기 때문에 그 순간 단위 시간당 칼로리는 달리기가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같은 전체적인 시간을 시간으로 하면. 따지니까 이제 걷기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짧게 달려도 우리가 숨차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음. 운동을 끝내고 나서도 그 운동의 효과가 계속 지속이 돼요. 네. 이게 걷기보다 달리기가 유리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제가 이전에 살 뺄 때 뭐 네. 근력 운동도 많이 했지만 정말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정말 그때는 하루에 30분씩 무조건 달렸거든요. 5km씩 매일 네. 빠지지 않고 살이 쭉쭉쭉쭉 빠지는 때 너무 재밌었어요. 어. 그리고 저도 처음에 달리기 시작할 때는 한 1km 정도밖에 못 달렸는데 네. 한 일주일 되니까 2.5km 정도 달리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5km를 달리는데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숨찬 게 먼저 가장 좋아져요. 그렇죠. 심폐 능력이 가장 빠르게 향상됩니다.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심장 근육이 이제 빠르게 그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폐지구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폐지구력이 좋아야 오래 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심폐지구력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근육에는 속근이 있고 지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근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구력이죠. 지구력이죠. 그러니까 네네. 걷기에 주로 사용하는 이제 그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이 장단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근육에는 이제 지근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래 걸어도 몸이 피곤하지 않은 이유가 상대적으로 지근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달리기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이제 근육들, 이게 허벅지 뒤쪽 근육이라든지 이런 근육에는 속근이 많아요. 네. 빨리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네. 건가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속근과 지근이 이제 좀 균형 있게 발달을 해야 이게 뭐 걷기를 해도 지치지 않고 달리기도 길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 강화된다는 겁니다. 보면 진짜로 마라톤 하시는 분하고 네. 단거리 선수들하고 체형이 형성된 다르죠. 근육이 달라요. 네. 맞아, 단거리 선수들 보면 몸이 말처럼 막 와. 그렇죠. 말다리. 예. 그게 이렇게 근육이 속근지근 이게 달라서 그런 거군요. 근데 참 고마운 것은 항상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는 위안을 마음껏 받고 갑니다. 왜요?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발달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안 좋았던 것도 회복이 가능하고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니까 실천하고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실전. 만약에 지금 관절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별 무리 없이 달리기 하고 싶으시면 일단 빨리 걷기부터 하셔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네. 그리고 자꾸 이제 관절을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 관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유연성과 근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은 어차피 많이 쓰는 그러니까 부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조금 유연성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그 관절을 보호하거나 관절과 관련이 있는 근육들이 발달이 되면 네. 관절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손상이나 노화가 많이 늦추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관절을 아끼려고 안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 쓰면 좀 퇴화돼요. 많이 쓰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안 쓰면 유연성이 떨어지게 적당히 되고 쓰셔야죠. 근력도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오고 그러니까 자꾸 안 움직이려고 하고 안 움직이면 근육만 빠지나요? 지방이 늘면서 살이 찌죠. 그렇죠. 살이 찌면 관절이 갖는 부담은 더 커지겠죠. 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구나. 일단 그러면 제일 처음에 걷기부터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세가 아주 중요하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거 먼저 얘기해 주세요. 자세에 따라서 나는 걷기를 하고 싶은데 한 30분 걸었더니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힘들어. 이거는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걸어도 몸이 지치지 않아야 이게 올바른 자세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거북목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목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으니까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게 되면 이러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근육들이 무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관절의 부담도 더 크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똑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부터 걷기가 출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는다는 거는 어깨, 그다음에 어깨. 그 골반 그리고 우리 복숭아뼈 네. 여기 딱 일직선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고 아랫배 살짝 집어넣고 그리고 가슴 흔히 가슴을 펴라 그러면은 배를 내놓는데 보셨나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가슴을 이 골반 위에 지금 얹어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펴지거든요. 네. 이게 똑바로 서 있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수리에서 뭐가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줄을 위에서 이렇게 당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똑바로 서게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벽에다가 몸을 이렇게 붙여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턱을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네. 위로 치켜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서는 것부터가 힘드네요. 잘 안 되니까 옆에 거울 보시고 한 연습 좀 하시고요. 예. 이렇게 턱은 좀 이렇게 내리는 건 좋지만 저 멀리 한 상방 15도를 보라고 그렇죠. 하죠. 15도 정도 상방 보고. 15도를 보고 턱은 당기고 대신 배꼽은 집어넣어야 돼요. 네. 가슴은 들고 네. 배꼽은 그리고- 집어넣어야 돼요. 뒤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네. 이제 뒤꿈치와 앞꿈치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네, 네. 뒤꿈치부터 밟아서 부르듯. 발 전체를 바닥에 닿게 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엄지 발가락을 중심으로 그쪽에 힘을 줘서 딱 밀어줘야 돼요. 오. 그래야 이게 추진력이 생겨가지고 음. 피로감이 덜 생기게 잘 걷게 됩니다. 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발 걷기 편한 신발 뭐 마사이 이런 것도 워킹. 있잖아요. 예. 이전에 뭐 몇 년 전에 조금 그렇죠. 유행을 유행하고 했었죠. 그랬었는데 그런 걸 신으면 자세가 뭐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게 좀 이렇게 균형 몸의 균형을 잡기 아주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지금 이제 발바닥을 보면 네. 가운데가 이제 이렇게 좀 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평평하게 평발이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 그 떠 있는 정도가 점점 내려옵니다. 이것도 아치가 아치가 좀 되는군요. 줄어들군요. 네. 예. 그래서 그 아치가 이제 우리 몸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스프링 역할로 해가지고 이게 그 몸이 받는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거든요. 예. 그 완화되는 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충격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볼이라 그러죠. 네. 신발의 볼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발이 신발 속에서 움직이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신발을 선택해서 걷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가벼우면서 쿠션이 적절히 있고 네. 또 앞볼이 딱 맞는 조금 좋은 신발, 좋은 신발. 자신한테 맞는. 왜냐하면 몸에 대한 투자니까. 그렇죠. 중요한 투자니까. 그 러닝화가 있고요, 워킹화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게 딱히 별 차이 없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걷는 분들하고 뛰는 분들하고 다르게 신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 꼭 그거는 건 아닌데 저는 런닝화를 선택할 때 무게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네. 뒤에 쿠션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비싸요. 아니 저는 솔직히 이제 뭐 그쪽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 예. 러닝화와 워킹화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요즘 나오는 신발들은 이제 다 이게 쿠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트레이너랑 운동을 할 때 음. 어떤 경우에는
그 쿠션이 있는 게 좀 운동에 방해가 돼서 신발을 벗고 운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쿠션이 많이 들어있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있어줘서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 건 좋으나 뭐 아주 비싸고 그런 쿠션 기능이 뭐 이렇게 강화돼 있고 이런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본인한테 말씀드린 맞는 것은 걸 쿠션이 너무 있으면 달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절한 쿠션, 맞습니다. 약간의 그 딱딱한 그게 있어야 되고요. 네. 제가 또 이런 말씀, 쿠션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맨발로 달리기를 5km 뛰었다가 안 좋아요. 관절이 나갔어요. 네, 물이 안 차고 좋습니다. 뼈가 멍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부스를 하고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신발을 신고 네, 다니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신발 신고 달려야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그 어르신들 보면 운동하실 때 그 뒤로 걷는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나요? 그러니까 안 쓰던 근육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그렇죠. 되나요? 중심을 잡는 것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쓰게 되는 게 결국은 그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뒤로 걷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안 하던 거기 때문에 네. 뒤로 뒤로 걸을 때 사용하는 그 신경이 이제 새롭게 자극을 받으면서 운동의 효과가 커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제 그 안 쓰던 근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약수터 운동들 있잖아요. 앞에 한번 뒤에 한번 이렇게 팔 치는 거 그것도 그러면 혈액 순환이나 이런 데 도움이 그러니까 돼서 하시는 걸까요?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 다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왜 걷기와 달리기를 강조하냐? 이건 전신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 근육이 남자들은 자기 무게의 거의 한 반, 여자들은 뭐 3분의 1 정도가 다 근육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근육 중에서 이제 제일 사이즈가 큰 게 이제 엉덩이, 허벅지 쪽에 허벅지에 몰려 몰려 있죠. 그러면 걷기든 달리기든 다 하체 운동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하체만 쓰는 게 아니라 팔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중심도 잡아야 되고 심장도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전신 운동이 없어요.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운동이 없다는 거죠. 그 노화 관련 요새 많이 연구하잖아요. 네. 그 노인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체중이 빠지면 정말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네, 네. 특히 그 체중이 빠지는 게 근육이 빠지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분들 그냥 걷기만 하셔도 하체 근육이 유지가 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네. 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이 근육이 좀 이렇게 빠지는 정도가 여자들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걷는데 좀 쉽게 지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걷기 운동 대신에 좀 빠르게 걷기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보시라고요. 지금 작년보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네. 걸으시는데 뭐 숨도 안 차 하시고 끄떡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근육은 어쨌든 자극을 주면 계속 유지되거나 더 발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그게 굳이 빠르게 걷는 게 힘들다면 인터벌 운동. 그러니까 그렇죠. 3분 빠르게 걷고 3분은 슬렁슬렁 걷고 네, 또 그것도 3분 좋죠. 빠르게 걷고 3분은 슬렁슬렁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할 이제 수 있군요. 제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기준은 이건 제 나름대로의 기준인데 네. 약간 숨이 차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운동에 효과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천천히 산책하는 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신체 활동. 근데 조금 빠르게 걸었더니 숨이 차네. 이건 운동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저 요새 날씨가 좀 서늘하잖아요. 네네네. 밤에 이제 하는데 이런 날씨에도 50분 정도 걷거든요. 땀이 많이 나요. 저 잘하는 거죠. 근데 아니 땀이 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기준이긴 한데 얼굴에 흘러요. 네. 많은 분들이 땀이 많이 나야 운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네. 그보다 더 객관적인 것은 네. 숨이 얼마나 찼느냐. 그렇죠. 숨 찬다. 네. 왜냐하면 땀이 나는 것은 또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네. 땀을 유달리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땀을 나는 기준보다는 그러니까 숨이 차다는 건 뭐냐면 옆 사람하고 대화는 나눌 수 있는 정도인데 숨이 찬 거. 그게 약간 숨이 차다고 얘기하는 그럼 약간 숨이 차다는 게 그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거고 심폐지구력, 심폐 기능에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숨이 심폐지구력을 차다는 건 그만큼 향상시키는. 자극을 줬다는 거니까 그렇죠. 심장하고 폐한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할 때 시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아침에 걸을 때 아침 공복 유산소, 아침 공복 유산소 식전 식후 다이어트의 황금률. 어떤 건가요? 식전에 걷는 게 훨씬 좋죠. 식전에. 네, 그러니까 왜 그렇죠? 일단 자 우리가
12시간 공복 상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네. 그러니까 저녁을 8시에 먹고 아침을 8시에 먹는다 그러면 12시간 공복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 때 우리 몸에 인슐린 호르몬이 이제 바닥에 있거든요. 네. 인슐린 호르몬이 바닥에 있을 때는 우리 몸이 지방을 편안하게 아주 잘 씁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잘 쓰는 상태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지방 연소가 더 잘 일어나겠죠. 근데 그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인슐린이 이제 지방 분해를 억제하니까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그러니까 14시간 공복, 16시간 공복을 만약에 하신다면 네. 공복 상태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면 확실히 효과가 좋고 제가 이제 주장하는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네. 아예 하루를 제가 굶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때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 효과 좋은 건 알겠는데 밥도 굶었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근데 솔직히 네. 저도 공복 유산소를 전에 많이 해봤는데 할 수 있고요. 하고 나면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까. 입맛이 더 떨어져요. 네. 그래서 더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그럼 식후에 걷는 건 나쁘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저는 지금 그 제가 늘 이렇게 어디 강의 가면 주장하는 게 식사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를 가볍게 이때는 그냥 산책이죠. 네. 그냥 말 그대로 가볍게 걷기, 운동이 아니고 가볍게 걷기를 하잖아요. 비만을 예방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데 네. 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예. 식사를 하고 나서 가볍게 움직이게 되면 혈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산을 그리게 되는데 네. 이 산이 가파르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산봉우리가 크면은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근데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가볍게 움직이게 되면 이 산봉우리가 언덕이 작아져요. 되는군요. 언덕이 되는군요. 네. 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던 게 좀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 이 봉우리가 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요즘 이제 그 모 기업의 이제 비만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이제 1년 반,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소문이 나가지고 요즘에 이제 당뇨 이제 초기인 사람들도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당뇨 환자들은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시켰는데 심하지 않은 당뇨는 이제 참여를 하게 했어요. 대신에 제가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당뇨약을 일시적으로 끊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제 지금 이 얘기를 그대로 실천해 보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20분을 산책하고 나서 혈당을 체크했더니 당뇨 환자였는데도 혈당이 140 정도였다는 거예요. 식후 혈당이. 식후 혈당이. 그런데 어느 날 점심에 회의가 있어서 식사하고 나서 바쁘게 회의 참석하고 그리고 2시간에 재봤더니 200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분 가벼운 산책이 생각보다 효과가 크더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며 네.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간만 되면 움직이시라는 얘기죠. 식사를 하고 나서 좀 달달한 마키아토 이런 걸 들고 당이 많이 들어간 걸 들고 먹으면서 20분 걸으면 이건 말짱 달달한 거 말고 그냥 아메리카노 드시면 안 돼요? 아메리카노 먹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산책하는 건 좋은 가만히 앉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제일 좋은 거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블랙 커피를 드시면 제일 좋겠지만 네. 내가 단 게 땡겨 예. 해서 먹었다면 앉아서 먹는 것보다는 천천히 걸으면서 먹는 게. 그래서 저는 그 기업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임직원들의 이제 복지 많이 네, 신경 건강 쓰는데 네. 아예 식사하고 나서 이제 보면은 다들 습관적으로 이제는 커피 한 잔씩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산에 있는 카페에 의자를 다 쳐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서서 먹거나 네, 서서 이렇게 가볍게 담소를 어차피 자기 사무실 들어가면 다시 앉을 텐데 네. 왜 거기서도 앉아서 커피를 마시냐는 거죠. 그래서 그 테이블을 좀 높이고 의자를 다 치웠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 방송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좀 운동 다시 시작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팁 하나 드리면 네. 절대 욕심은 부리지 마십시오. 그럼요. 네. 힘들면 운동 안 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또 지속할 수 있는 팁이 있지 않나요? 교수님 보니까 스마트워치 같은 거 착용하시던데. 네네. 그러니까 비싼 거고. 뭐 가끔 보면 얘는 대륙의 실수라고 그런 제품도 있고 뭐 요새 싼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기능은 다 좋고 네. 그런 거 착용하면서 운동량 조절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자극이 오면 좋죠. 이 스마트워치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경쟁심을 유발하는데 이거를 이제 휴대폰이랑 연동을 해놓으면은 같은 스마트워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걷기 그 순위가 나옵니다.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초대를 해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도 그 기능이 있어요. 초대를. 저는 항상 수위였는데 요새 많이 네.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몇만 명 중에 몇 등 이게 나와요. 진짜요? 활동량, 하루 활동량. 그래서 친한 친구들하고 몇 명이서 이걸 해놓으면은 이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좋은 거죠. 좋은 동기유발과 자극이 되는 거니까 이런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정희 씨 표정이 좀 떨떠름하시네요. 네, 만보걷기에도 1, 2등을 따진 이 경쟁사회 인스턴트 세상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운동을 끊었는데 그런데 이 자기 몸을 그럼 그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왜냐하면 설렁설렁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뭐 그래도 오늘 2,000보나 걸었어, 막 6,000보나 걸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IT가 발달하다 보니 네. 이 와치에도 그러니까 그 높낮이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계단을 오르면 네. 제가 이제 하루에 10층을 여기다 입력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하철을 타든 뭐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 얘가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오늘 10층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떠요. 그럼 그러면. 내가 좀 뭐 좀 했네라는 네. 느낌이 들고 그게 안 뜨면 일부러라도 나가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기능도 있고 요즘은 이게 가볍게 걸었는지 좀 이렇게 달리기를 했는지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뭐 기능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요즘 그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평지 걷는 거하고 약간 경사진명 걷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숨이 찰까요? 경사. 네. 그렇군요. 숨이 찬 게 효과가 더 큽니다. 네네. 저는 골목길 좋아하는데 골목길에서 계단만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요. 아주 좋죠. 경사가 있으면 올라갑니다. 재밌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단을 발견하면 와 이거 돈 안 들이고 나한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줬네. 아하.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시면 네. 됩니다. 저는 이태원역이나 이렇게 되게 긴 역인 그렇게 준법 정신 지키면서 긴 끝에 가고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거든요. 아니 그 습관만 바꿔도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달리기는 1분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근데 계단 오르면 숨 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숨이 찬 자극을 짧게 주어도 그거를 뭐 하루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주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거든요. 실천해 정리할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우리 네. 남정미 씨 아까 떨떠름한 표정이 그래도 좀 이렇게 즐겁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자기하고의 어떤 약속도 있을 수 있거든요. 스마트워치. 저 약속을 잘 깨는 편이라. 혹시 뭐 오늘 운동하고 싶은 생각 또는 예. 뭐 어떤 느낀 점 혹시 있으신다면 그 계속 핑계 대고 그냥 자기 위안으로 야 관절 안 좋으니까 안 되겠어. 이게 안 먹힌다는 게. 안 먹혀요. 참, 예. 여기서는 안 먹혀요. 그리고 많이 겁내서 시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천천히 걷기 그리고 빨리 하기 좀 옆 사람이 얘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하면 그게 운동이 된다고 해주시니까 또 전문가 선생님 얘기하니까 또 요 정도는 또 거디 있는 사람의 말이니까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토크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자, 강북삼성병원 박용호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강매 남정희 씨,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토크였습니다.